진짜 너무 많이 굶으면 사람이 정말 사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하지만 얘를 어차피 키울 수도 없어. 본인의 아이를 먹을 수 없어서 차마 다른 집의 아이와 바꿔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좀비와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서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종 때인데요. 현종실록 1671년 3월 21일 기록입니다. 연산에 사는 사가의 여자노비 순례가 깊은 골짜기 속에 살면서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죽여서 먹었다. 이 부분에서 굳이 다른 아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자식을 먹었다는 부분에서 아주 경악스럽죠.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고 자식을 끔찍히 여기는 나라인데 자식을 잡아먹었대요. 순례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보기 흉측한 몰골이었으며 참혹하여 얼굴이나 살갗, 머리털과 이런 부분이 조금도 사람과 같은 모양이 없었으며 마치 귀신 같은 꼴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가 좀비의 모습이 아니냐. 솔직히 사람 잡아먹고 흉측한 이런 몰골하고 있으면 좀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흉측한 몰골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었죠. 당시 현종 때 엄청난 경신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이 현종 시기에는 또 전염병도 창궐한 시기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전염병 걸리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콜레라, 두창, 천연두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그런 부분에다가 흉년까지 돌게 됩니다. 현종 때 경신대기근은 1670년부터 1671년에 일어난 엄청난 대기근인데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조선 팔도에 지진, 우박, 폭설, 냉해, 전염병이 2년 동안 계속 그런 식의 불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공식 집계로만 이 조선 인구의 500만 중에 5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죠. 거의 흑사병 수준인 거예요. 조선의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근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각 고을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닭, 개를 죄다 잡아먹고 나자 말과 소까지 잡아먹고 있다. 굶주린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너무 많이 굶으면 사람이 정말 사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는 미처 자기 자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어요? 신생아예요. 하지만 얘를 어차피 키울 수도 없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를 먹을 수 없어서 차마 다른 집의 아이와 바꿔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무서운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신을 먹다가 약한 사람을 잡아서 인육을 먹기도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기록에 있는 이 순례는 굶주림에 아마 미쳐버리지 않았을까. 좀비에 대한 기록이 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비가 있지 않았을까? 세계적인 기록을 막 찾아봤는데 흑사병 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다 집단으로 이제 매장을 해버린 거죠. 그랬는데 살아났어. 그래서 갑자기 시신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튀어나와. 그러면서 막 피를 막 흘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살아났다. 좀비다. 그런 부분에서 좀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 조선시대는 이 경신대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엄청난 굶주림에 의해서 식인귀, 좀비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시대에 엄청나게 키가 큰 장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그런 식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격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기록에 막 나와 있어요. 몇 개를 예를 들어 읽어드릴게요. 신당서에 이르기를 동쪽으로 장인을 맡고 있는데 장인이란 것들은 키가 3장인 사람들로 톱날 같은 이빨에 갈고리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서 먹었다. 신라는 항상 노를 쏘는 군사 수천 명을 두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노라는 건 주로 소노를 얘기하는 건데 철로 만드는 자동화살 같은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것이 전해지는 소문이지만 실질적인 기록은 아니다라고 삼국사기는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삼국사기에도 장인국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과장됐거나 정말 전해지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9m인 사람이 있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그 위치는 신라는 동쪽이 바다로 막혀있기 때문에 동북지역, 강원도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록에 보이는 신라와 대치되는 그 장인국이라는 건 아마도 발해를 얘기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이 세운 게 발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갈인들이나 고구려인들의 이 풍채가 신라인들이 보기에는 엄청 컸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신라가 발해와 싸웠을 때 여러 번 졌거든요. 본인이 지은 전투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거인이었기 때문에 졌어.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이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입장에서는 바레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아마 키는 아무리 커봤자 2m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다. 그런 식으로 신라인들이 두려움을 어필을 했고, 그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듣고 중국에 가서 조금 더 과장해서 9m로 쓴 것이죠.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지역 넘고 강까지 건너면 더 이렇게 와전되게 마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타지적으로 장인국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식의 두려움이 바레인들을 큰 거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괴물이라는 영화 보셨겠지만 한강의 괴물, 조선시대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1405년 11월 20일 괴이한 물고기를 잡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큰 고기 6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로 돌아왔다. 포 옆에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비늘이 없고 색깔이 까맣고 입은 눈가에 있고 코는 목 위에 있었다. 혈령이 아래였더니 고기를 가져다가 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양천포는 지금의 영등포구 가양동으로 한강 쪽입니다. 근데 한강에서 잡혔다는 이야기인데 비늘이 없다라는 부분과 소들이 우는 소리 같다는 그런 부분하고 메기랑도 좀 비슷한데요. 크기가 좀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비주얼이 완전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를 처음 봤던 거죠. 이 물고기는 울지 않잖아요. 근데 돌고래는 울고 미끈하고 입이 이렇게까지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보기 힘든 돌고래를 보고 오, 괴이하다 이래가지고 놀랄만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돌고래로 추정되는 것이 1564년 광해군 때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인데요. 돼지 같은 생김새와 3m라는 큰 크기의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돼지다 이런 식으로 해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뇌 뒤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묘사를 보면 이것도 아마 돌고래보다는 좀 큰 고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래 한반도에는 고래가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동해바다라든지 서해 쪽에도 고래가 되게 많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동기 시대에 울주 방구대 암각화를 보면 고래가 진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끼 고래를 등에 업은 고래라든지 혹등고래라든지 그 고래의 생김새를 정말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고래가 많았던 그러한 나라였던 거죠. 이 한강 같은 경우가 30년 전만 해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하실 때 바다 물고기가 잡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바다 물고기가 이제 들어올 수가 없죠.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개발이 안 됐다면 조수를 타고 돌고래가 한강에서 가끔씩 나타날 수가 있었다면, 또 이제 우리 서울의 명물 유람선 타면은 돌고래 볼 수도 있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무기와 용은 사실 동양 문화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니면 뭐 베트남권에서도 신비로운 존재, 영험한 동물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이무기는 물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무기가 업그레이드 되면 용이 돼서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무기는 다른 말로 미리, 바리, 영로로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무기가 미리였다가 용이 되면 미르가 되는 거죠. 이무기는요, 용이 되려면 아주 빡센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 안에서 1000년 동안 돌을 닦아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스토리가 다 그래요. 구미호도 뭐 1000년 동안 인간의 간을 먹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한 미션이 뭐냐면 1000년 동안 수행을 한 다음에 무트로 딱 나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무기다! 그러면 다시 이무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 용이다! 그러면 용이 돼서 승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화를 보면 이무기가 힘들게 나왔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업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이무기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아기가 아니야 용이네 이래가지고 승천할 수 있었대요. 용이 된 이무기가 너무 그 아이한테 고마워서 그 마을을 비옥한 토지로 만들고 큰 호수도 하나 파주고 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무기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도대체 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무기가 있고 용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게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무기는 비슷한 비주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달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좀 귀여운 작은 수달만 봤지만 큰 수달도 있어요. 근데 수달이 물 위에서 목을 이렇게 딱 쳐들고 수영하는 그런 모습이 뱀 같기도 하면서 이무기 같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무기는 사실 큰 뱀하고 좀 비주얼이 비슷합니다. 아나콘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뱀은 죽지 않고 되게 오래 산다면 진짜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옛날에는 뱀 사냥꾼도 별로 없었고 자연 상태에서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호수에
엄청나게 큰 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신생대에 있었던 티나노보아라는 그 뱀은요, 전체 미터가 16m에 달했다고 그러고 이 무게가 1톤이 넘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큰 뱀이 호수나 강에 살았을 것이고 그 비주얼을 보고 이무기다. 옛날에는 이런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접근이 안 되니까 다 놀라웠을 거예요. 이런 큰 뱀을 보고 이무기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이무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용이 되었을 것이다. 좀 신비한 동물로 용을 만들게 된 것이겠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